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해온 두 나라, 한국과 일본. 우리는 두 나라의 역사를 약 100년 전 슬픔과 상처의 기억으로 먼저 떠올리곤 하지만 시간을 더욱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작점에는 기술과 사상, 예술, 그리고 두터운 신뢰를 주고받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흔적을 찾아 떠나온 이곳, 한국, 일본 두 나라의 오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마을, 나라현 아스카촌입니다. 지금은 한적한 시골 풍경의 마을이지만 한때 이곳은 일본 고대 국가의 중심이었고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과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문명을 일궈낸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스카의 풍경 속을 천천히 걸으며 약 1500년 전 인연의 끈을 따라 한국, 일본 두 나라가 함께 빚어낸 공감 유산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있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딱 봐도 우리나라 같지가 않죠. 저는 바로 지금 일본 오사카의 바로 옆에 위치한 나라현의 아스카란 마을에 왔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에요. 구름 낀 하늘이 마치 되게 수채화 같고 지금 저는 동화 속에 와 있는 기분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근접한 만큼 서로 참 교류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런 문화에 관련된 것들 또 예술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전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산을 찾아 마치 떠나는 이런 수채화 같은 여행을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가시죠. 이곳 나라현의 아스카 마을은 사실 되게 오래전에 100여 년 동안 잠시 일본의 수도였기도 했다고 해요. 아니 과연 여기에 뭐가 있다고 수도였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유적들이나 유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스카는 약 1400년 전 일본 역사에서 이른바 아스카 시대를 연 현장입니다. 이후 나라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 이 일대는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데 중심지 역할을 했죠. 일본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바로 아스카 시대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의 역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아스카 시대가 정확히 어떤 시기였는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공감 유산을 만난다고 하면서 왜 이 시대의 현장에 찾아온 건지 저도 솔직히 아리송한데요. 이곳을 먼저 둘러본다면 머나먼 일본의 역사가 조금은 친숙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와 멋있다. 작가님 먼저 드세요.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들어가기 식량물이래요. 이제 공부는 알고 있는데 눈치 없어. 자 저쪽으로 가볼까요? 귀여운 귤나무들과 웬 마을 동상이 눈에 띄는 이 고즈넉한 정원의 이곳은 다치바나데라, 이름을 한자음으로 읽으면 귤사라고 불리는 사찰인데요.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보살로 널리 알려진 팔 6개의 관음보살상을 비롯해
일본의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단연 이 사찰의 중심은 태자전이라 불리는 이곳 본당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졸지 않으셨다면 이분의 이름을 아주 익숙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쇼토쿠 태자. 그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와 교류를 앞장서서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곳에서 태어나셔서 이곳에 사찰을 짓는데 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저희가 걷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정말 조용하고 아늑하고 약간 낭만도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쇼토쿠 태자는 일본 아스카 시대의 왕족이자 정치가로 특히 일본 최초의 법인 헌법 17조를 제정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저기 안에 보시면 쇼토쿠 태자의 동상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 사찰에 또 종교적인 그런 규율과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분이시지 않을까. 일본 지폐에 7번이나 등장했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존경을 받는 데다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대상으로도 추앙받고 있다고 합니다. 쇼토쿠 태자상을 제 눈으로만 확인해서 아쉽지만 대신 쇼토쿠 태자의 에마였던 검은 말 동상으로 태자의 혼을 느껴보시죠. 근데 쇼토쿠 태자가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로 일컬어지는 아스카 데라입니다. 연못이 자리한 아담한 정원도 참 좋지만 무엇보다도 품위 있게 내려앉은 본당 기와 지붕이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야, 생각지도 못한 풍경이 본당 안에 있었네요. 불상이 엄청 큽니다. 제 키보다도 더 큰 것 같고 또 외관을 보아하니 뭔가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겪은 것 같은 흔적들이 이게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どうもようこそお参りいただきました。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のはい仏様なんですけども、飛鳥大仏と呼ばれる日本で一番古い仏様です。お年が今年1418歳になられまして、1400年前というと聖徳太子様がおられた時代になりますけども、この仏様は誕生されてから今日まで1400年以上ここ動かされたことが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ます。ですから当時は聖徳太子様もここでね同じようにお参りをしておられた、同じ仏様です。 이곳에서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이름, 쇼토쿠 태자. 쇼토쿠 태자는 당시 백제, 고구려와 같은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선진 문물을 수용했던 인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절은 쇼토쿠 태자가 살았던 아스카 시대와 맞닿아 있는 일본 불교의 시작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일본 서기 기록에 따르면 6세기 중엽 백제 성왕이 당시 외의 승려를 파견해
불교를 전해주면서 일본에 처음 불교가 들어오게 되었다는데요. 이때 백제의 귀족이었다가 일본으로 이주해온 이른바 도레인 가문으로 알려진 소가노 우마코란 대신이 불교를 반대하는 토착 세력과 격렬하게 대립한 끝에 승리하고 본격적으로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세운 절이 바로 이 아스카데라라는 겁니다. その創建当時の様子はあちらを見ていただくと、あ今と全然違う今のお寺の20倍ぐらいのね大きなお寺だったんですけども、この飛鳥寺を建てるためには百済からぶだらかベクチェから専門の職人とかお坊さんが呼ばれまして、そういった方々がお手伝いしながら日本で初めてこの場所にああいったね瓦屋根の大きなお寺ができたんです。日本で初めての瓦屋根の大陸の建築技術を使った建物がここ飛鳥寺でした。 야, 신기하네요. 지금은 뭔가 일본의 기와 지붕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 기와가 최초로 사용된 건축물이 이 절이고 또 그 기와를 처음 만들어 절을 만든 사람이 백제인들이라니. 그래서 이 기와를 보면 백제 유적에서 발견되는 연꽃무늬 수막새와 아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당 안에 모셔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 아스카 대불. 이 불상을 만든 인물은 도리라고 하는 전설적인 불상 조각가인데 이분 또한 백제에서 이주해온 이들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この飛鳥寺が完成した当時に高句麗百済から2人の偉いお坊さんを招いて、でここで当時の日本人に仏教の指導をしていただきまして、でそこからこの国では仏教を中心とする国づくりが始まっていくんですけども、まさにこの飛鳥寺で日本の方々、そして朝鮮半島の方々が一つになってね仏教の教えを学び、そしてこれからアジアに平和なね世界を作っていこう、そんなことを願っておられた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사연을 듣고 보니 이곳이 일본만의 유산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이 불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기술과 문화 그리고 마음까지 함께 나누며 빚어낸 그야말로 공감 유산인 셈이죠. 그리고 그 시작점에 1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이 불상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한때 벼락이 떨어져 이곳 절 건물들이 불타버렸고 그 상태로 무려 600여 년 동안 비바람을 맞기도 했었다는 이 불상. 그렇게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시절의 귀중한 역사를 증명하고 그리하여 연대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일러주기 위한 큰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この飛鳥寺ではお寺の亀もねお参りした方に自由についていただけるんです。はい。どうぞ。私たちは生活しているといいことだけじゃなくて悪いこともねどうしても思いを持ったりするじゃないですか。でそういったものを一旦鐘の音によって解き放ってで自分たちの心をねきれいなものにして、そして仏様に手を合わせていただく、お寺の鐘にはそういった意味もございます。もうこちらに来ていただいて見に来ていただいてでもう心を込めて思いっきり引っ張ってもらっていただいたら大丈夫です。한 해의
양국 교류의 굵직한 물줄기는 나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거대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곳을 들르지 않으면 나라에 다녀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죠. 이른바 나라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된 사찰 도다이지입니다. 와, 이렇게 큰 사찰 대문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제 발길을 먼저 붙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귀여운 사슴들이죠. 갈게. 뒤에 오빠 뒤에 오빠 뒤에. 됐어 이제. 그만. 됐어 이제. 그만. 일본의 전통 과자죠. 센베이에 달려드는 다소 장난기 넘치는 야, 너 아까 사슴들도 먹었잖아. 많지만 이씨. 이 사슴들이 그냥 사슴이 아니랍니다. 신들의 사자랄까? 이곳 나라에 가스가타 이샤라는 아주 중요한 신사가 있는데 이곳에 모셔진 신이 흰 사슴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어 일본 사람들은 여기 사슴들을 매우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 사슴들이 어마무시하게 인구 밀도가 높아져 나봐요. 얘네들이 무려 1,500마리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이 사찰 근처에만. 엄청난 숫자예요. 진짜로. 도다이지 대문 앞을 지키는 사슴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스카에서 나라로 수도를 옮긴 이후 쇼무 일왕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도다이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건축물인 대불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목조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진짜 크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건물은 저도 사실 적응이 안 될 정도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시는데 지금 여기는 이 압도하는 사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넋이 나갔습니다. 지금 손바닥이 사람보다 커요. 손바닥 자체가 사람보다 큽니다. 와 진짜 크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 손가락 길이가 제 키만 하다고 합니다. 18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저 불상의 전체 크기는 제가 봤을 때 대략 그 밑에 받침대까지 다 합치면 한 14, 15m 정도 나오고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의 크기만 봤을 때는 진짜 한 10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백제인의 후손이 저 불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부처님의 세계를 인간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 불상. 그런데 얼마나 대공사였겠어요. 이렇게 큰 불상을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하고 무엇보다 어떻게 이 건축물 안에 이렇게 큰 불상을 집어넣은 것인지 신기하기도 하고 그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도 한반도에서 넘어온 이른바 도레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불상을 만들기 위해 모금을 주도했던 총책임자 행기 스님부터 실제 불상을 주조하고 제작한 사람들 중에 백제에서 넘어왔거나 혹은 그 후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속일본기라는 일본 기록에 따르면 이 불상의 주조를 성공시킨 공로자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진짜 높아. 이렇게 봐야 돼. 와, 그쵸? 이렇게 딱 보니까 체감되지 않아요? 이 웅장한 절 역시 수차례 큰 순환을 겪었습니다. 큰 지진으로 대불 머리 부분이 심하게 손상된 적도 있고, 전란으로 일부 건물만 남기고 거의 모든 정각이 불타버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불전은 1709년에 다시 완공된 건물이라는데요.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목적 건축물이긴 하나 창건 당시 규모보다는 약 30%가량 축소된 형태라고 하니 처음에 도다이지 대불전은 얼마나 거대했을까 정말 상상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한편 저는 그래서 이 절을 보면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황룡사가 떠올려졌습니다. 당시 신라가 나라의 평안과 삼국 통일을 위해 지었고 한때 동양 최대 규모의 구축 목탑이 있었다곤 하지만 지금은 터만 남은 황룡사, 그리고 여러 차례 파괴와 복원을 거치면서도 끝내 지금까지 살아남아 그 위용을 보여주고 있는 도다이지. 이 두 유산은 서로 다른 운명을 가졌지만 그 안에 담긴 바람과 당시 기술과 문화의 정수를 거대한 스케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둘이 꽤 닮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더욱 이 도다이지의 풍경이 더 애틋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걸어온 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일본 고대 국가의 시작점이었던 아스카, 그 한가운데서 만난 쇼토쿠 태자와 아스카데라, 그리고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손길로 피어난 불교와 건축, 기와와 불상의 풍경들. 또 나라에 와서는 도다이지의 압도적인 스케일 속에서 그 교류의 결실이 얼마나 거대하게 꽃피었는지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 아스카역에 도착했을 때보다 이 나라현이라는 곳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머나먼 타국의 역사가 아니라 어딘가 우리 자신의 오래된 시간과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처럼 말이죠. 오늘 저는 처음 와본 나라현의 아스카라는 마을에 와서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이런 공장도 기와고 집도 기와고 보면 다 회색빛의 기와로 되어 있는데, 그런 기와와 장식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문화를 전파한 것 같아서 약간 뿌듯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행이란 지친 마음을 달래고자 떠나는 나에게 주는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곳에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도 느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좋은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성이었고 나중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